늘 이렇게 오가던 길을 한 1년 만에 다시 와서 대통령 또 이렇게 정당 대표 자격으로 뵙게 되니까 또 제 나름의 소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많은 기대 또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기대를 성공으로 화답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셨고 또 우려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정당 대표로서 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그 정부의 구성원들, 뭐 대통령, 부통령 또 입법부의 수장인 하원 의장이 대통령님께 보였던 그 환대, 그 다음에 그 존중,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보였던 그 존경의 모습들은 단순히 대통령님 혼자서 누리시는 어떤 행복이라기보다는 우리 촛불 시민들이 탄생시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성과 또 그것을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라고 느껴져서 더더욱 기분이 좋고 뿌듯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만큼 올라가고 또 인정받아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정말로 이제는 주고받는 협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중요한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별히 그 한미 동맹이 이제 그 글로벌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측면에서 또 만들어 주신 게 있는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향후에 이제 미국의 대응과 또 북한의 반응 이런 것들이 또 우려스럽기도 하고 기대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저로서는 이제 조금 아쉬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과거에 참여정부 때부터 쭉 얘기돼 왔던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 또 주한미군 활용의 문제, 또 우리 국가 안보가 또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시작전권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어야지만 지금의 이제 한미 연합사령부로 대표되고 있는 그 연합 지휘 체계가 새로운 또 발전의 모습을 가질 텐데 그런 점과 관련해서 어떤 또 성과가 있는지 향후에 또 비공개 시간에 가능하시면 좀 설명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오바마 행정부의 어떤 정책을 계승해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냥 방관으로 일관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에 대북 특사를 지명하는 것을 직접 바이든 대통령이 함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의 장을 열겠다라고 해주신 말씀이 또 반갑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길이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길이고 또 짧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해 오신 우리 정부의 성과 또 대통령의 노력이 그렇게 또 바이든 행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어서 반가운 마음이었고요. 앞으로 북한도 이런 어떤 한미 행정부 수장들의 대통령님들의 진심을 좀 받아서 좀 대화의 장에 나와서 한민족의 미래와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화에 임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저는 오늘이 지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날이고 제가 법사위원 한 사람으로서 지금 청문회장에 있다가 대통령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난번 연두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던 그 인사청문회를 좀 발전시켜야 된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요. 앞으로 국회에서 지금 당 대표님들이 모두 모이셨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서 인사청문회가 정말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좀 제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또 향후에 있게 될 대통령 선거 결과를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둘러싼 언쟁들이 좀 많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염원하시고 대표님들께서도 다 소망하시는 우리 방역의 성공, 그다음에 국민들이 빨리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해야 되는 문제,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대책 마련이 기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방역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면서 마치 방역이 늦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어서 저러는 것이 아닌지 싶을 정도로 지나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일부 언론
또는 그 일부 여론의 그 동향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민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국민의 삶을 압축시켜서 얘기하는 것이고, 정치는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권력기관 개혁과 또 여러 가지 분야의 개혁 과제라고 하는 것이 결코 민생과 분리될 수 없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어서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에 따른 실생활의 위협, 또 진실을 찾기보다는 사실을 조합해가지고 특정인에 대한 어떤 폄하나 공격으로 일관하는 그런 수사와 언론 보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정리되지 않고서는 국민의 편안한 삶을 기대하기 어렵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월이 포함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 5.18 광주 시민들께서 남겨주셨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염원,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떠나시고 말씀하셨던 그 국민통합의 과제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숙제,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중단 없는 개혁 과제의 제도화를 통해서 이번 정부 내에 완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회도 정당 간에 좀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서 협력하고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김성애입니다. 오늘 청와대 5당 대표 초청 오찬 참석하고 난 말씀 브리핑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강욱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 정부 구성원인 대통령, 부통령, 하원 의장 등의 환대가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촛불 시민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를 환영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대한민국이 국적이 올라가는 자리였다는 점도 함께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에서 글로벌 파트너로 격상된 회담이 아니었는가라는 평가를 했고요. 전시 작전권 반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입장에 나왔으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미국도 대북 정책에서 기존 트럼프, 오바마 행정부와는 달리 대북 특사를 지명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보여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착을 위해서 노력한 문재인 정부의 설득이 작용한 점을 제가 또 높이 샀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국민을 위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대통령께 전해드렸고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손잡고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백신 관련돼서 끊임없이 허위 조작된 정보를 퍼뜨리려는 일부 언론과 정치 세력이 방역 당국을 흔들려는 시도를 중단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개혁 과제들을 다 완수해 주실 것을 또 당부드렸습니다. 오찬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관련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백신 스와프 등 아쉬웠다는 재차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집단 면역이 속히 이루어져서 민생 회복의 모멘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백신 스와프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었다면서도 백신 공급이 원활해지는 만큼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게 중요한 과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6월 말까지 1,300만 명이 맞기로 되어 있고 향후 물량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강욱 대표는 여야 할 것 없이 방역에 대한 걱정은 모두 같은 만큼 오늘 5당 대표 회담을 마치고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전 국민께 안심하고 백신을 맞아달라는 메시지를 5개 당이 함께 모여서 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공급은 정부 책임으로 하고 국민 설득은 정치권이 나서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김기현 대표께서 한국이 백신 접종 초기에는 100위 수준에 불과했고 그 이후 정부의 대응,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 등을 보면 백신 초기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외국엔 지금 화이자가 남아 있는데 왜 자꾸 아스트라제네카만 풀고 있는 한 요지로 좀 반박을 하시면서 최강욱 대표의 제안이 성사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쟁이야 정치권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방역에 대해서만큼은 책임 있는 정치권이 뜻을 모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오늘 5당 대표회담에서는 무산이 됐지만 빠른 시일 안에 정당이 함께 모여서
백신 맞기 독려 운동이라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